내러티브 설교라는 건 뭐냐? 플롯 또는 플롯이 있는 설교를 내러티브 설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플롯은 뭐냐면 의도를 가지고 시간 순서가 아니라 앞과 뒤에 나오는 것들이 인과관계에 따라서 재배열한 것을 가리켜서 플롯이라 그래요.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기승전결이에요. 기승전결을 사실은 이 플롯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설교자가 플롯을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끌고 가는 설교를 내러티브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 설교는 이 플롯이 있는 설교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전통적인 설교에서 그 사람들이 진단했었던 내러티브 설교 방법론을 주장했었던 사람들은 청중들이 들어오는 단계는 여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론 부분에서만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질문만 던진 거예요. 질문만 던진 거였는데, 내러티브 설교 방법론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사실 여기서부터 들어오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에는 주의 집중 단계에서부터 들어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저희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설교 예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청중들 중에서는 나도 그 기사 읽었는데, 또는 내가 그 이야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저희가 설교에서 그런 내러티브를 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조들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삐아제 인재발달에서 아이들의 미취학 시기를 지나면서 생기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그러면 그때부터 6세, 7세, 5세, 6세, 7세 이때 시기를 지나면서 아이들이 뭐가 개발되냐면 상상력이 개발돼요. 상상력이 개발된다는 건 뭐냐면, 설교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될지, 그 뒤에 우리 전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를 상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할 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큰 틀로 짜여져 있는 내러티브와 같은 방식으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식 설교라고도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를 구성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이 조금 더 재밌게 설교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이 설교에 저는 내러티브 설교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러티브 설교는 플롯이 있는 건데 크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저는 이 4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한 플롯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픽처예요. 픽처라고 하는 것은 그림이잖아요. 동사로도 써요.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유진 로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들,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이, 픽처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런 그림들을 다 빼내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또 다른 그림을 그려주는 단계, 이게 주의 집중, 그래서 픽처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줍니다. 머릿속에. 상상력이 동원되면 좋겠죠. 상상력을 가미해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픽처 단계를 만들어주고요. 두 번째는 립은 점프하다, 도약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내러티브 설교는 귀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립 단계에서는, 점프하는 단계에서는 모두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그 다음에 나의 문제로 가는 것들이 저 두 번째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 저 두 번째 단계를 날카롭게 만들면 만들수록 설교는 탁월해지고, 설교는 청중들에게 분명히 울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교자는 어떻게 청중들의 귀에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에서 시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 표현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옵저브는 탐구하다, 관찰하다는 뜻이잖아요. 성경 본문을 탐구하죠.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터치라고 하는 단계인데 적용이죠. 기본적으로는 이 4단계입니다. 제가 말했던 플롯이라고 하는 설교는 결국에 구성을 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픽처를 그려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픽처가 나오잖아요. 그림을 그려주잖아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지워내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준다. 저는 여기에도 플롯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픽처에도 플롯이 필요해요. 왜 픽처에도 플롯이 필요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실 유진 로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재미있는 이야기든 재미없는 이야기든 설교자가 이야기를 잘했든 잘 전달하지 못했든
상관없고 이야기식으로만 구성이 되면 사람들은 이야기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어떤 재미있는 기사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그거 들었어? 이렇게 바로 간다고요. 재밌으면 전하게 되어 있고 재밌으면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픽처 단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분명히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자체를 또 한번 단계를 업그레이드해서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한 번 더 플롯으로 또 구성을 해가지고 또 내가 좀 더 재미있게 각색을 한다면 그냥 이야기보다는 분명히 또 더 재밌으니까 더 이야기 속에 더 빨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설교 한 편 전체가 플롯이 있어야 돼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첫 번째 단계, 픽처 단계에서도 플롯이 있어야 돼요. 이야기를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재미있는 인과관계에 따라서 구성을 해주고요. 립 단계는 설교에서는 짧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퍼포먼스를 할 때는요, 프리칭을 할 때는 짧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1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원고상에서는 몇십 초 안 돼요. 여기를 투자하는 시간은 길지만 실제로 설교할 때는 저 단계는 짧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넘어가는 거고, 근데 옵저브 같은 경우에 성경 이야기를 이제 연구하잖아요. 여기도 플롯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플롯이 필요해요. 이야기를 각색해서 성경 이야기 자체를, 예를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을 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갔어요. 갔다 오는데 이걸 그냥 시간 순서대로 해도 되죠. 왜냐하면 그 본문 자체가 지금 내러티브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그 자체는.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 본문 자체를 가지고 와도, 옵저브 단계에서 그대로 그걸 가져와도 큰 문제는 없고 아이들이 충분히 재밌어하고 흥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나에게 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이걸 조금만 더 각색을 해서 조금 더 다양한 표현으로, 그 단계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단계에서 갑자기 뭐 2명이 등장해. 여호수아와 갈렙 복장을 한 사람이, 선생님들 중에 연기 잘하시는 분이 있다. 발연기도 재밌어요. 예. 발연기 하시는 분들이 나와도 아이들 빵빵 터집니다. 발연기 뭐라고 하면서. 그럼 갑자기 그분들이 나와서 거기서 뭔가 변화를 주면서 그것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간다든지, 이런 식의 적용이나 이런 식의 변화가 얼마든지 가능한 단계가 이제 옵저브 단계죠. 정리를 하면 설교 전체가 내러티브 단계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플롯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단계도 플롯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단계도 플롯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플롯이, 성경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플롯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내러티브 본문이 아니다든지 뭐 그럴 때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TMI보다는 그 성경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는 것 중에서 내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와 딱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한 3개 정도의 그림 컷으로 정리를 해서 하나씩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보다 3가지 정도가 적합하다. 그래서 옵저브 단계에서 그 정도로 내용을 조금 줄여서 전하면 훨씬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